자, 오늘은 또 추천 앨범. 이제 그 댓글에 보니까 러쉬를 또 해달라는 러쉬?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제 뭐야 우리 러쉬바가 많아. 영국 밴드 했으니까 이제 러쉬 또 마저 해야지. 근데 이제 러쉬는 역시 또 앨범이 많잖아. 그래서 무빙 픽처스를 할까 했는데 시기가 좀 80년대잖아. 그러니까 그거 네 번째 앨범 2112 2112 그래? 그거를 오늘 잠깐 소개를 좀 하려고. 안 들었어? 나? 난 어. XYZ밖에 러쉬가 약간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또. 뭐 지 스타일인 게 모르겠다, 뭐예요? 진짜. 지금.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러쉬는 열무김치는 이상하게 좋아하는데 딱딱 안 석박지 붙어. 싫어하는 것 같은데. 뭐가 딱딱 안 붙어. 그러면 힘 빠져. 아니야. 자, 그래도 해봐. 뭘 해봐. 일단 데뷔 앨범이랑 두 번째 앨범은 프로그레시브 락이 아니지. 그 1집이 러쉬고 2집이 플라이 바이 나이트. 그런데 이제 3집을 케어리스 오브 스틸이라는 앨범을 내면서 이 형들이 우리도 프로그레시브 락을 좀 해봐야 되겠다. 대세는 프로그레시브다. 그래서 했는데 망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진짜 혼란스러웠대. 아니, 우리 이렇게 즐겁게 녹음을 했는데 공연장엔 사람도 안 오고 판도 안 팔리고 정말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태프들한테 이제 주급 주는 것도 빠듯할 정도로. 그럼 아마 대출 받기도 어려웠겠지. 아유, 대출이 은행 갔는데 러쉬인데요? 그러면 러쉬 캐시냐? 얘딱 캐시. 그러니까 진짜 이거 밴드 포기해야 되나? 막 약간 그 정도 고민하는데 그 이제 2집부터 그 드러머가 들어오잖아. 네. 그 형 이름 뭐야? 닐 피어트가 이제 우연히 그 저기 음반사에 놀러 갔다가 보면 한 5년치 정도 계획표를 짜거든. 나오든 안 어떤 나오든 앨범을 낼 거다. 몇 년도를 앞으로 한 5년치 정도를 아니, 그 팀들이 음. 그 작곡이나 발매 계획 지들이 세워놓고 넌 내 이런 거야? 그 처음에 이제 대충 러프하게 회사에다가 러프하게? 내고 회사에서는 맞아. 뭐 올해는 얘네들이 나오고 내년에는 누가 나오고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 보통 그걸 굉장히 길게 잡거든 자료를. 물론 잘 안 지켜져. 근데 봤더니 그 다음 연도에 자기네 밴드 이름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댔다. 우리 레이블에서 우리를 이제 퇴출시키려나 보다. 씹혔다. 그래가지고 매니저한테 얘기를 했더니 또 매니저가 불이하게 또 중역들한테 달려가가지고 가서 또 뻥을 친 거야. 내가 지금 연습실에서 듣고 왔는데 기분 신고 씨발 죽인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전혀 못 들어본 상태에서 그러니까 중역들도 그래?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대신에 지난 앨범 같은 거 만들면 안 돼. 그랬는데 이제 세 사람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다시 레드 제플린 같은 거 흉내 낼까? 아니면 하고 싶은 거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후자를 택한 거지. 아예 할 거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2112. 영어식으로 하면 2112고 우리는 보통 팬분들은 뭐라고 읽으시나? 211이 아니에요? 211. 그지? 다들 그렇게 읽겠지. 숫자가 좌우가 그렇지. 배칭된 네, 거죠. 그렇죠. 아바 같은 거지. 앞뒤로 똑같은 전화번호. 그렇지. 아바도 그런 거네. 아바가 딱 그렇게 생겼. 그래서 LP A면에 노래 하나가 딱 들어가 있잖아. 20분짜리 곡이. 그러니까 낭만의 시대요. 요즘 같으면 타이틀을 어디 음반사에서 그러면서 이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 위기에서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이 러쉬의 역사에 있어서는 후반기에 나온 히트 앨범보다 그러니까 이 앨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만들었다면 그리고 이 앨범이 팔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밴드 러쉬의 역사도 없었다고 봐야겠지. 자기 스타일 찾은 거네. 그 앨범부터. 그렇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그런 얘기 했다 그러거든. 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잘리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자. 그래.
그런 거는 좀 우리도 가끔씩 살면서 이제 그런 가게 좀 너무 나이가 많은 나이가 됐나? 우리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 끝이지 그걸로. 끝까지 이렇게 하네? 아직도 이러겠냐? 그래서 정신 못 차렸네 이러면서. 그래서 그 노래가 네. 그 B면에는 노래가 좀 평범하거든. 그래서 요 수록곡 중에 타이틀곡 그러니까 2112년에 일어난 이를 노래한 거잖아. 20분짜리고 그 안에 총 이게 7부작이거든. 그래서 이 노래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전체 20분짜리 곡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들려드리려고. 그럼 니네 둘 노래 안 들어봤겠네? 나 들어는 봤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면 제목이 뭐야 제목이? 2112 그 2112 제목 자체가 잠깐만 XYZ 거기 없는 것 같은데 라이브 앨범에. 지가 내가 아는 건 딱 그거 하나야. 그냥 지가- XYZ만 주장창 들어. 네 알았어요. 그 다음에 꼭 하세요. 러시 신촌에도 락카페이로도 러시였는데 그죠? 맞아. 거기 거기 음악 진짜 세게 틀었다 진짜. 잠깐만 들어봐봐. 일단 무슨 이야기냐? 2112년에 슈링스, 그러니까 또 신화 나온다. 그 무슨 뭐 물에 무슨 요정인가에서 이름을 가져왔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그냥 이름만 따왔대. 슈링스의 사제들, 사원, 이 지배하는 세계야. 이곳이 연합 페더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모두가 평등하게 살지. 모두 똑같은 음악을 듣고 똑같은 책을 읽고 현실에 불만이 없고. 근데 실은 이게 이제 가짜 평등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지 공산국가. 그런데 사는 어떤 남자가 이제 겪는 이야기거든. 처음에 파트 1이 서곡이지. 서곡. 클래식처럼 오버처. 참 유럽 밴드들이 그런 거 좋아해. 처음에는 연주곡이지. 그 끝날 때 보면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이 일렉 기타로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나오잖아. 맞다. 그거 기억나. 잠깐 나오거든. 끝날 때. 왜 했을까? 멋있어 보이려고. 아 근데 이제 아니 그런 답변 말고 저작권에 안 걸려서. 아니 돌아가신 지가 좀 돼서. 1812, 2112면 조금 비슷하잖아. 130년 차인데 그러네. 그래서 저작권에 안 걸린다. 결론은 그러고 나오면서 이제 오버처에는 가사가 딱 한 줄 있어. 뭐라고 돼 있냐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요. 부동산 얘기예요? 증여세 냈나 확인해봐. 부동산 얘기였구나. 그럼 부동산 사무실 전화번호가 혹시 21 아니 1812 2112 좋아? 그런 이야기 좋은데, 이거? 좋은데, 이거? 저뭘 또 쳐 또? 아나 뭘 또? 1812지. 아 또 뭐 추리해 보는 거야? 그거 한 빼보고 있어. 130. 130이죠. 딱 130이야? 응. 아니 300. 300? 300. 아, 300이지, 300 소리 300. 300이지. 300 있죠, 300. 300 뭐요? 스파르타? 스파르타. 아니면 300이 지역 번호인가? 300에 1812에 2112 부동산 사무실 기획부동산. 딱 근데 뭐 성경에 나온대. 네. 뭐 교회를 안 가봐서 아나. 내가 태어나서 교회 건물 안에도 안 들어가 본 사람이야. 진짜요? 아, 진짜? 형은요? 난 많이 갔지. 성불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딱 하고 두 번째 파트가 The Temples of Shrinks.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주인공이 사는 행성이 어떤 곳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보면 가사에 보면 컴퓨터가 지배하고 있어. 그리고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고가 통제되는 사회. 그러면 이 앨범을 만들 때 그 유명한 SF 작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거든. 자기들이 이제 이 스토리를 짜면서 SF 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는 그냥 단순한 상상력의 발현이고 또 하나는 실은 보면 미래의 이야기를 쓴 것 같지만 그렇지. 실은 빗대서. 그 현재 이야기를 고발하는 것도 있잖아. 그럼 이 앨범이 나온 70년대 초반도 뭐 이미 약간 뭐
미디어에 의한 감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될 때거든. 그래서 나는 좀 이 사람들이 약간 후자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좀 쓰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노래가 막 나오는데 두 번째 파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이런 설명을 해주지.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디스커버리. 그러면 요걸 잠깐 같이 들어볼게. 이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동굴에 들어갔다가 기타를 발견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예나 지금이나 그게 문제다. 그 기타가 문제다. 그러면서 이 디스커버리라는 파트가 시작이 되거든. 조율하지, 조율. 기타를 처음 만진 거야, 이제. 아주 스토리가 있구만. 뚱뚱 하다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는 이 사람 기타 솜씨가. 이제 화음이 나오지, 이제. 사마음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건 나는 이 디스커버리라는 파트에서 처음에 튜닝으로 시작해서 네. 제대로 된 연주로 발전해 나가는 게 이 파트에 쓰인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야, 이런 걸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이 디스커버리라는 파트야. 동이 어디 불편하니? 아니. 안 불편해. 굉장히 상규야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러시가 내가 분명히 욕 나올 텐데 점점 러시가 꼴보기 싫어지고 있어. 역시 안 듣길 잘했어. 뭐한 짓이야 이게 동굴. 동이한테 뭘 설명해 주는 그 팀이 싫어지는구만. 아니. 네 번째 편이 이제 프레젠테이션 들고 사제들 앞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가 여기서 참 제일 재밌는 게 이건 진짜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I know it's most unusual to come before you. 그러니까 혼자서 대화를 한 두 사람 역을 하는 거야. 처음에 아주 예의 바르게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한데 제가 이런 걸 찾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조금 있다가 이거는 그걸 보고 분노한 사제의 목소리인가. 그러니까 혼자 1인 2역을 한 거지. 그래서 사제가 우리도 아는데 그거 쓰레기야. 그러면서 우리 시스템 하에서는 그런 건 필요 없고 너 옛날에 우리 선대 조상들이 이런 거 갖고 놀다가 좆된 거 너 알아 몰라. 필요 없어 가져가.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두 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이걸로 뭘 할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두 번 혼이 나고 얘가 이제 쫓겨나. 거기까지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기타 들고 프레젠테이션 했다는 거지? 기타를 들고 가서 그 제가 동굴에서 이런 걸 찾았어요. 근데 이제 사제들이 꺼져. 갖고 놀면 줬대.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쭈그리가 앉아가서 꿈을 꾸는 거야. 근데 꿈에서 오라클을 만나. 그 예언을 전해주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이 계시를 해주는데 그 아까 사제가 말한 그 선대의 사람들이 망한 게 아니라 어디 지금 다른 행성에 도망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사회는 가짜 평등을 보여주는 세상이다. 그리고 조만간 그 선대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다시 여기를 공격하러 올 거야. 삼체야 삼체? 삼체는 외계인이니까 조상들이니까 얘기가 좀 다르지. 삼체 봤어 또? 하여튼 참 재밌지. 그러면서 잠을 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보면 이 노래 하나 안에 우리가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들으면 지난번에 제네시스 때도 얘기했지만 아니 뭔 연주가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해 그런 생각이 들지.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연극적인 연출을 깔았구나 하면 왜 이렇게 똑같은 노래 안에서 연주가 오락가락 하는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좋아하는 걸 떠나서. 그리고 이제 6번째 파트, 솔릴로퀴.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잖아. 무슨 뜻이에요? 솔릴로퀴. 그거래. 연극에서 독백을, 연극이나 문학에서 이제 독백이라는 독백? 걸 솔릴로퀴라는 어. 단어로 표현한대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얘가 동굴에서 이제 아까 기타를 발견했던 동굴에서 잠을 깨.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런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 여기 가사가 My life blood spills over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실은 예전에는 이걸 보고 이 주인공이 자기가 지금 이 체제를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꿈꾸던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살한다라고 잘못 좀 번역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정신적이나 신체적으로 극도의 강렬한 경험을 하는 걸 표현한대. 라이프 블러드 스필스 오버가. 그러니까 내 실제로 피가 막 넘치는 게 아니고 피가 끓어오른다. 그렇지. 피 꺼서. 극한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파트, 그랜드 피날레. 여기는 가사는 없고 맨 마지막에 가사가 나오는데 그 러시가 그래서 이게 내용이 하도 기니까 얘들이 만화책을 만든 적이 있어. 그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거든. 네. 그래? 거기 보면 이제 그 남자가 이제 빡빡이 나오는데 걔가 그 실제로 자살한 게 아니라는 게 맞는 게 그랜드 피날레에 나올 때 보면 그 남자가 동굴에서 나와. 하늘을 보니까 실제로 선대가 오고 있어. 우주선 타고. 우주선을 타고 막 몰려와가지고 막 여기 폭격을 하는 거야. 기타 들고? 아니지. 그 스텔스 같은 전투기를 몰고. 그래도 뭐 음악은 락 음악을 틀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러니까. 혹시 음악 마지막에 매드맥스 그것처럼. 그렇지. 강렬한 음악이 나오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원래 있던 그 사제들의 신전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면서 이 마지막 가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연방의 모든 행성은 들으라. 우리가 통제권을 해보겠다. 이 가사가 계속 몇 번 반복이 되면서 이 노래가 끝나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멤버들이 뭐 자기들끼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꿈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멤버는 아니요 실제로 그 선대가 비행기를 타고 원래 고향을 되찾으러 왔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만화를 보면 실제로 온 거지. 네. 그 사람의 바람이 이루어진 꿈속에서 환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봐야지. 그러면서 20분짜리 곡이 끝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라도 그 연주는 좋은데 이게 도대체 뭔 노래야? 라고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럼 요 이 내용 내용을 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들어봐야 되겠네. 111.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순삭.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 그랬겠어? 얘네들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70년대에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상황, 뭐 여러 가지로 뭐 문화가 발전하긴 하지만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 이런 것들이 말살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기들이 느껴서 이제 인간의 창의성, 개성이 이렇게 중요하다. 기타 들고 갔는데 혼났잖아. 이딴 짓 하지 말라는 거야. 주는 대로 주는 거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주는 대로 들으라 하는 거에 반기를 들은 거니까 이 노래의 그 핵심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뭐 B면은 빼고 A면이 좀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나도 어렸을 때 기타 때문에 그 얘기할 때 아버지 기타 생각났어? 아버지한테 기타를- 맞았어? 고무수로. 고무수로 맞았다고? 아니야. 선 지켜. 기타 학생 때 기타 전자기타 하고 싶다. 안 된다고. 통기타도 안 아니고? 돼. 안 돼. 기타 빠지면 너 이제 공부 안 하잖아. 그렇지. 졸업하면 그랬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났더니 기타 또 마음이 또 사라지더라고. 역시 고비는 넘기면 돼. 물욕은 고비를 넘겨야 돼.
그래도 그것보다는 하고 싶을 때 해주는 게 좋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런데 많이 당했잖아. 많이 당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그거 할 때 아니야? 대표적으로 뭐 대학 가면 딸들한테는 대학 가면 살 빠지고 살 빠지고 이뻐지고. 너 대학 가면 너 진짜 이쁜 여자친구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랑 뻥치고. 지금 막 독서실에서 만날 야 다 필요 없어. 대학 가면 더 좋은 애들 있어. 지금 그거 공부해. 하지 마. 예전에 김대희랑 뭐 대화가 필요한가? 거기에서 신봉선. 아들이 이제 여자친구가 생긴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너 대학 가면 훨씬 더 이쁜 애 만난다. 그랬더니 그래서 또 아버지 어머니 언제 만났습니까? 대학 가서 대학 때. 아 그게 딱 생각이 나네. 아이, 러시아 2112. 그렇지. 아 그러고 나니까 저는 300-1812에 2112. 종부세 상담하세요. 아니 그러고 나니까 러시라는 락카페 갔을 때 그 주인장이 가끔 한밤에 러시 노래를 틀었는데 이 그때는 이제 아직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뭐야 노래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막 그때 너무 취해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걸어놓고 간 거야 어디 간 담배 거야. 하나 피고 오고 화장실 가. 화장실 갔다 오고 20분짜리는 걸어야지. 그치. 근데 조금 비슷하지 않아? 우리 지난번에 버찌 했는데 두 사람의 목소리가 좀 비슷해. 비슷한데 나도 어릴 때는 이 목소리를 버찌의 목소리는 좋아했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버찌는 좀 낫거든. 이 러시 형의 러시는 목소리는 조금 너무 듣기 힘들었어. 까랑까랑하다. 너무 까랑까랑하고 까랑까랑하게. 왜냐면 버찌는 목소리 이뻐요. 이뻐 미성이야 사실. 근데 이 사람은 높기는 높은데 좀 찔러. 좀 힘들지. 힘들어. 아, 좀 비슷하구나. 응. 그리고 음악이 EQ질이라도 조금 하지 그랬을까. 그러니까 한 건가?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 고비를 넘겨야 러시바가 되는 럭바가 되는 건데 아, 이 고비를 못 넘겼어. 힘들다. 30시간은 무조건 참고 들어야 되거든. 30시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알지? 아메리카와 유럽의 음악에 각자의 독특하게 묻어 있는 그 색깔 차이 있잖아. 네 있죠.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쪽은 그러니까 캐나다니까 미국이 어쨌든 묻어가는 거 아니야. 그 펜타토닉인데 왠지 그 바다 냄새 막 나고 유럽의 킹크림슨이나 예스나 제네시스는 그 뭐 사용하는 스케일이나 이런 게 조금 느낌이 다르잖아. 그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근데 이 뭐지 프로그레시브 락 같다가도 어떨 때는 그냥 하드락인데 아까 했던 그 느낌도 어릴 때 약간 러시에 완전히 빠져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좀 생각도 드네. 그 럭바의 주장은 뭐야? 뭐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음. 그 팬들 많잖아. 일단 왜 좋아하는 거지? 이런 방대한 스케일의 이런 음악을 들려준 거 그리고 그 대부분 그 이야기 참 많이 하지. 그러니까 러시에 대한 정보도 없이 만약에 딱 처음 음악을 들려줬는데 실제로 외국의 유명한 프로 뮤지션들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다 듣고 나서 딱 사진을 보여주면 새 사람이 했다고. 그렇지. 그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오버더빙도 들어가고 했지만 그래도 그런 압도적인 스케일. 그렇지, 왜 나는 지금의 뮤즈와 그 시대의 러시가 좀 뭐 간지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난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 음악적인 사실 색깔도 좀 그렇고 좀 그렇지 않아? 약간 현학적이고 뮤즈가 좀 약간 많이 있어 낫지. 보이고 발언권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 포인트마다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난 좀 그런 생각 들었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멋있는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지. 그래서 오늘은 2112 소개해드렸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024년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절대 안 올 시간이라고 내놓고 있잖아. 그거 지난 게 한 반이다. 그러니까. SF에서. 게다가 우리는 어차피 그때까지 못 살아 있잖아. 그렇죠. 왜? 어떻게 알아? 왜? 산채 보니까 말라갖고 다 비틀어서 아, 있다가 다시 물에 놓으면 팍 사고. 그때 다시 불리는 거야? 그렇지.